우유부단한 점도 좋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점도 좋아. 끈기 없는 점도 좋아. 둔감한 점도 좋고. 웃는 얼굴이 가장 좋아.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H라디오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민정님도 안녕하시고, 셜록님, 제가 좋아하는 셜록 안녕하세요. 주인님도 안녕하세요. H라디오님 이해해보니까 소라 리브레님, 그다음에 고요희님, 이름 예쁘다. 바니북님, 그다음에 블라썸님, 미스터 트러블님, 그다음에 트윙클레이님 오늘 사연 주셨죠?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르님, 그다음 서영님 여행 중이시던데 재밌게 잘 놀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들리고 있어요? 고요희님 리스본 서점 가보고 반했어요. 취향이 좋으시군요. 안 반하면 취향 이상한 거예요. 이 자만심. 형우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닥터 KMJ님도 안녕하셨고요. 한민주 양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엄청나게 많은 걸 먹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던데. 해피걸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것은 영화 무지개 여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화 무지개 여신은 대학 시절 짝사랑에 대한 기억을 담은 영화입니다. 짝사랑 해보셨나요? 컬저드 커피님 안녕하세요. 짝사랑 해보셨죠? 그다음에 러브 페리스님 안녕하세요. 무지개 여신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은 대학생이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은 토모야, 여자 주인공 이름은 아오이예요. 아오이가 토모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토모야는 아오이한테 연애 상담도 하고 막 그래요. 서로 굉장히 잘 통했는데 남자들 그 둔감한 종류의 남자였어요. 토모야는. 그래서 아오이의 마음 몰랐고요. 아오이는 결국 미국 유학을 갑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유학 가던 중에 사고로 사망을 해요. 토모야랑 아오이가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아오이가 쓰던 집기들을 집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모야가 아오이네 집에 갔는데 여동생이 이거 언니가 남긴 편지예요 라고 하면서 토모야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유부단한 점도 좋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점도 좋아. 끈기 없는 점도 좋아. 둔감한 점도 좋아. 웃는 얼굴이 가장 좋아. 이 말을 살아있을 때 아오이가 했다면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붙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말이라고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여신에 나오는 편지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정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지 있지 않나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애 편지로 첫사랑을 꼬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요. 무려 17년? 17년 정도 제가 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는 지금의 저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시절엔 그랬는데요. 편지를 매일 보내면 매일 썼어요. 매일 썼고 그 편지가 지금의 제가 글 쓰는 습관을 갖게 된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그 편지를 다 붙이면 상대방이 힘들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제가 편지를 다 붙이지 않았고 많은 편지들이 제 책상 서랍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서 오늘 주제를 이걸 정해봤고, 컬처드 커피님은 지금 짝사랑 중 맞다고 하시면서 전 편지도 붙이고 말도 전할래요 하셨는데, 그래요. 제발 응? 적극적으로 해서 리스본 3호 커플 탄생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컬처드 커피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리스본에 매달 비밀책이랑 같이 나가는 드립백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아까 저랑 네가 사모할래 내가 사모할래 이러면서 싸웠어요. 일 얘기하다 말고 싸우는. 교보 광교님 안녕하세요. 안녕. 교보 요즘은 손님 좀 어때요? 저희는 마포구에 어제 난리 났었잖아요. 통신장애 일어나가지고 아현지구 충정로 지구에 불나가지고 저희 서점은 모든 것을 KT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통신장애 일어나가지고 어제는 카드 기계도 안 됐고 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복구가 안 되면 리스본 라디오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다행히 이 지역은 괜찮아졌습니다. 카드 결제되니까 많이 오세요. 어제 오늘 손님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결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입하지 않고 나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리스본 라디오 주제는 붙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붙이지 못한 편지 살짝히 전해주시고 그다음 전하지 못한 말도 전해주세요. 교보, 저희도 광화문점은 난리 났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통신장애로 한 달 요금 변상해 준대요. 지금 한 달 요금 전화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영업을 못하면 수입의 한 달 수입의 한 5분의 1 정도가 날아간답니다. 셜록님, 아까 차 타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보수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추운데 보수공사 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들을 하실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제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통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게 만약 잘못되면 우린 정말 엄청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HRD님 아까 저녁에 충정로에서 환승하는데 핸드폰이 먹통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먹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벌써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붙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말 사연 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아까 보니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당신에게. 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당신이 생각나요.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지만 전생 혹은 옛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당신을 사랑했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나는 교양학점을 채우기 위해 심리학 강의를 신청했었고 그 강의에서 유일한 타학부생이었어요. 전공생들조차 기피하는 수업이란 걸 잘 몰랐던 거죠. 교수님은 조교에게 도움을 받으라며 당신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렇게 당신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우린 각자의 오랜 연인이 있었어요. 우연찮게도 그 연인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거긴 시차가 얼마나 나요? 로 시작된 첫 대화는 그 자리에서 3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는 수업을 핑계로 가끔 만났어요. 핑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인 시간이 외로워 견딜 수 없을 때만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주었던 거겠죠? 당신이 내게 베푸는 호의가 친절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왜 우리가 헷갈려 하고 있는지 서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람이 쌀쌀하던 가을 저녁, 운동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당신이 내 손을 잡은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서로가 연인을 맺었던 것 같았다는 걸. 당신은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서로가 연인을 맺었던 것 같았다는 걸. 당신은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서로가 연인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비록 희미한 감정이 일어 손을 잡았겠지만 그 순간 당신의 눈빛도 내 눈빛과 같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도 나도.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그때 우리가 마주친 그 눈빛이 기억나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는 말자던 그 말,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요. 흔들리는 모습을 들켜버린 게 당신 앞이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우리가, 특히 당신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편지 이렇게 잘 쓸 일입니까? 응? 왜 익명을 요청했는지 알 것 같은 내용이죠. 아홉기님이 점점점 하셨는데 그죠? 이런 스토리에 찡해질 나이시죠?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죠? 벤치 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도 그려지고 익명님께는 카페 샌드박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 있던 연인은 돌아왔을까요? 그 사람, 서로의 사람에게 돌아가서 서로 잘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분도 가끔은 익명님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린 적 있었나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했던 적 있어요.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사랑일까? 둘 다 사랑일 수 있을까? 하나만 사랑이고 하나는 그냥 흔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흔들리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연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거나 혹은 써놓고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카페 샌드박의 샌드위치 교환권 준비되어 있고요. 컬처드 커피에서 콜드브루 선물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색 동물원 플레이주와 도레미파크 이용권 준비되어 있고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에 안에 있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웅님, 그다음에 모대 아이님, 균님, 윤기영님, 재즈피플님, 심플비움님, 와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다음 다련님 안녕. 다련님은 11월 독서실 멤버인데 최연소 멤버 고3인데 말이죠. 응? 시험 보기도 전부터 와서 책 읽고 아주 멋진 친구였어요. 제이드헌님, 그다음에 비행제이님, 무슈 트리포님, 트리포? 그다음에 신혜님 안녕. 신혜님은 어때요? 제주도 여행 좋았어요? 오승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돌고래 오늘 보셨어요? 9개님 흔들리니까 마음이죠. 아이고 안 흔들리면 새덩이죠. 범마버님 괜찮으십니까? 승원이의 별명은 흔들바위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 흔들바위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야 마음이라고 방금 9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바위가 됐어요. 이제 좀 흔들려야 될 텐데. 오늘 아까 그 사연 받고 제가 생각난 책이 있어가지고 몇 권 골라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려놨었는데 그 중에 잠깐 스바키 문구점 소개해 드릴게요. 스바키 문구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이미 여러 번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가와 이토
달팽이 식당을 쓴 분이고요. 그다음 따뜻함을 드세요란 책도 많이 알려져 있죠. 치바키 문구점은 가마쿠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마쿠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예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가마쿠라를 저는 나스메 소세키 소설들을 읽고 나스메 소세키가 그곳 가마쿠라에 있었거든요. 거기 머물면서 소설도 쓰고 그래서 어떤 곳일까? 그래서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2007년에 도쿄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지역들을 투어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짧은 서간집 같은 걸 냈는데 그때 도쿄만 한 달 동안 도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가마쿠라에 가봤어요. 에노시마구, 에노시마는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곳이고 바닷가 마을이에요. 에노시마에서 가마쿠라까지 가는 데는 덴샤가 되게 조그만 그 협계열차가 있어요. 그걸 타고 이렇게 가면은 마을 한가운데로 집과 집 사이 좁은 골목으로 협계열차가 지나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2차선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래서 창문 열고 손 내밀면 앞 그쪽 창문에 문이 닿을 것처럼 굉장히 좁은 길을 따라서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로 기차가 막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다가 나왔다가 또 마을이 나왔다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갈마쿠라인에서 내려가지고 산책도 하고 도쿄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데 마치 딱 내리면 교토 같은 느낌이 드는 오래된 절들도 많고 그래요. 거기 어떤 절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12월이었어요. 매화가 폈더라고요. 근데 그 매화를 보면서 신사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진짜 약간 미친 애처럼 막 울었거든요. 남의 나라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슬픔이 어디서 온 슬픔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슬프지 않았는데 아마 집을 떠나서 한 달 넘게 있으니까 좀 외로웠나 봐요. 막 울었던 그곳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마쿠라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써가지고 기차역 앞에서 보냈던 기억도 나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리운 곳 가마쿠라인데 그 가마쿠라를 배경으로 츠바키 문구점이 쓰여졌어요. 거기 문방구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문구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대필하는 곳이고 이 소설의 주인공의 선대 할머니께서 편지를 대필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녀가 이어받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써라고 했지만 막상 대필하다 보니까 와 거기서 이제 얻는 행복함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게 사계절로 나뉘어서 쓰여져 있는데 사계절 중에 여름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가을에 들어서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요. 시작은 가을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지는 계절인가 보다. 요즘 대필 의뢰가 이어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어떤 남자분이 치바키 문구점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범한 편지도 써주십니까?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언덕을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같았다. 이 말 멋있지 않아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언덕을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같았다. 그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평범한 편지도 써주십니까?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소꿉친구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맺어지지 못했어요. 그 후에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인편으로 그녀도 최근에 반려자가 생겨서 행복하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런 소노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사연을 얘기하고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어봤죠.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내용 쓰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소노다 씨는 말해요. 아무 말이나 좋다고 하면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면 됩니다. 그 사람 편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글씨 말입니다. 여자 글씨로 썼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짓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 남편이 남자한테서 온 편지를 발견한다면 분명 신경이 쓰이겠죠? 자신이 모르는 상대에게 온 편지라면 더 복잡한 신경이 될 겁니다. 그 일로 조금이라도 부부관계가 나빠진다면 슬프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 이름은 카오루입니다. 소노다 카오루. 이게 제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먼저 편지를 발견해도 여자 이름인 소노다 카오루로 쓰여 있으면 그녀의 동급생이나 친구일 거라고 생각해서 괜한 의심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쿠라는 바로 저라는 걸 알 겁니다. 아, 편지를 받을 사람 이름이 사쿠라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면서 남자가 말한 거는 다시 관계를 되찾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제 여기 주인공이 어떤 걸로 글을 쓸까, 어떤 잉크로 쓸까, 뭐 어떤 펜으로 쓸까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편지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걸 쓸까, 뭐 어떤 종이가 좋을까, 어떤 펜이 좋을까, 어떤 색의 잉크가 좋을까, 그리고 우표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이제 편지를 써요. 여기서는 젓갈색 잉크로 유리펜에 잉크를 적셔서 글을 씁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웃으면서 지내는지요. 아마 당신은 가끔씩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초등학생이 말갈량의 딸을 데리고 등산을 한답니다. 당신도 산을 좋아했는데. 같이 스키야마에 등산 갔을 때 악천후로 죽을 뻔하기도 했죠. 이제는 모두 좋은 추억이 됐군요. 당신이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몸만은 건강하세요. 멀리 하늘에서 당신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이만 총총. 이게 편지 끝이에요. 이따금 유리펜을 돌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썼다 이러면서 이만 총총까지 쓰고 나니 젓갈색 잉크가 마르기 시작해서 소노다 씨 이름은 한 번 더 잉크를 적셔서 썼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글이 흘러가요. 치바키 문구점. 마음이 좀 잔잔해지길 원할 때 권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그녀는 어땠을까요? 사쿠라 씨, 결혼해서 사쿠라 씨가 된 사쿠라 씨는 오래전 남자친구였던 소노다가 보낸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지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지혜님께서는 저 작년 이맘때 치바키 문구점 책을 리스본에서 구입했어요. 네, 작년 이맘때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 권했던 것 같고, 프로치 인 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선물 받아가지고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렸는데 드셨나요? 그 다음에 콘택션님 안녕하세요. 이지님 이번 주에 우리 만났죠? 정일서 PD 시간에 왔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이에요. 헬렌님 잘 지내셨어요? 플라워 60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하지 못한 말, 붙이지 못한 편지 보내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요. 지금 DM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읽으면서 얘기해요. 프루츠 인더 스카이님은 그저 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참 우리가 좋은 사이일 때는 잘 있어? 라는 말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밥 먹었니? 이런 말 너무나 흔하게 했단 말인데 헤어지고 나면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슬프더라고요. 참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잤어? 라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내가 속상한데 나 너무 속상해 라는 말을 그 친구랑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디서 만날까? 뭐 이런 거 얘기 잘 자. 이런 되게 흔한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슬펐고 예전에 저는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어, 모르는 척 하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환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이제 나랑은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없는 사이가 됐나 보구나. 되게 슬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응? 안 그래요? 참, 뭐 헤어진 건 헤어진 거지 뭐 그렇게 그래. 참. 자, 컨텍스처님, 요 며칠을 목요일에 행복한 시간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와서 저희 리스본에서 코스모스 수업 듣고 나서 취직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있는 건 어떤지 재밌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리스본에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더 플라워 60님께서는 요즘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을 읽으며 사랑을 배우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책으로 배우는 사랑. 그래도 사랑이 나왔을 때 무슨 배우였는데 20대 여배우님께서 책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라면서 그래도 사랑을 올려가지고 또 폭발적으로 책이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 플라워 60님 헤어지고도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요. 꼭 만나고 만지고 눈빛을 마주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연애는 또 다른 방식이고 사랑은 사랑대로 계속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전하지 못한 말, 붙이지 못한 편지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번 주 서점 소식 전할게요. 방금 전에 콘택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정일서 PD와 함께하는 음악 감상 북토크. 그 시절 우리들의 팝송 함께 했어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그날 같이 들었던 곡들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선곡표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시절 우리들 팝송 읽어보시면 이제 정일서 PD는 저랑 라디오를 2번 같이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낸 책에는 KBS에서 제일 음악을 많이 하는 PD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땐 탁탁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기억력도 엄청 좋아서 음악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뇌 안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척 내놓는 사람이고 또 책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자랐고 지금은 일산에 살고 있고 중간에 서울에도 살았고 그런데 조금 아직도 그 순천 사람 같은 게 남아있어요. 순천 얘기하면 항상 방글방글 웃거든요. 약간 시골의 정서가 남아있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도시 남자인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시골 정서가 뭔가 미묘한 다정함을 줘요. 엄청 무뚝뚝하고 말을 엄청 안 하는 사람인데 음반만 손에 들면 막 줄줄줄줄 음반 정보를 막 읊어대거든요. 그리고 음악 얘기할 때만큼은 막 수다쟁이가 되는데 또 평상시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재밌는
분이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엄청 깊은데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가 헤비메탈을 좋아하던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정일서 PD님 추천 선곡 덕분에 혼자 미리 크리스마스 즐기고 있어요. 네, 이날 같이 들었던 크리스마스 느낌의 음악은 인스타그램에 아주 짧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올려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 드시면 좋습니다. 비행제이님 동양이시다. 순천은 저는 순천에 있는 그냥과 보통이란 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데 작년 가을에 순천에 가서 순천만 보면서 순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리스본 독서실 11월 마지막 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와 있던 다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뭐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계속 다시 하고 싶다고 계속 모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따로 모이시라고 저는 12월 멤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따로 모이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멤버 중에 두 분이 12월에 계속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Everybody loves somebody's 라는 곡이에요. 리스본 식구 여러분 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네. 컨택천님께서 아주 그날의 여운 속에 계시군요. 좋네요. 리스본 독서실 마지막 회 함께 했고 그거 끝나고 한 11시 넘어서 집에들 가셨어요. 한 12시 다 될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는데 리스본에서 친구 만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좋은 친구 되어서 취향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는 게 보장된 사람들이라 같이 좋은 것들 많이 나누면서 리스본 사람들로 남아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리스본 독서실 12월을 런칭했는데요. 바로 마감됐어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리스본 독서실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별거는 없고 와서 같이 책 읽는 건데 그 책 읽는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빨리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 오셔서 또 11월에 DJ 하셨던 동진님이라고 계세요. 동진님이 12월도 신청하셔서 저는 이제 선곡 걱정을 안 하고 리스본 독서실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반려동물 그리기 수희 아뜰리에랑 함께 했거든요. 이 수희 아뜰리에는 역삼동에 있어요. 아주 멀리까지 출장을 오셨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강남에서 반려동물 그리기를 하고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그리기를 해봤는데 다들 강아지를 거의 그렸대요. 근데 리스본 사람들은 고양이가 더 많다고 마포구는 감성이 다릅니다 라고 했죠. 희한하게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고. 그래서 신기했었고 그리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다고 하셨는데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선물하셨대요. 근데 그걸 받은 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면서 고맙다고 사연 주셨어요. 참 리스본 가족들은 다정하기도 하죠. 9개님 파충류도 그려주세요. 파충류. 저기요. 직접 오셔서 그리셔야 돼요. 저희가 그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 소식 잠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29일에는 글쓰기 수업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수업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오시면 이제 티 마시면서 글쓰기의 태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글쓰기를 그린 만큼의 뭐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글을 정말 잘 쓰는 작가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글쓰기 하면서 11월 글쓰기 멤버들의 감상을 듣고 그래요. 글쓰기 멤버 아니신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들으세요. 한 5명 정도는
더 받고 있거든요. 비회원도 놀러 오시고, 그리고 30일에는 제가 아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님과 고나무 기자가 함께하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같이 할 거예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책은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저는 겪어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근데 그 정도 사람은 차라리 나은 것 같고,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유영철 아시죠? 강호순도 아시죠? 이 권일용 님이 그 사람들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셨고,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런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의 다 맞았대요. 그리고 권일용 선생님 짧게 소개해 드리면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예요. 그리고 범죄학 박사고요. 가난해가지고 순경 시험을 보셔가지고 경찰이 되셨대요. 그래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문 감식 이런 거를 너무 정밀하게 요청하고 해서 주목받던 중에 2000년부터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냥 너 일로 와, 너 프로파일러 해 그랬대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됐어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예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범죄학 공부하시고, 그래서 경찰 최초로 프로파일링 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팀원들도 만들고, 그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 시그널 이런데 보조 작가로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프로파일링 팀에 계시던 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첫 번째 범죄 분석 마스터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쓸 때 논픽션 작가인 고나무 기자가, 한겨레 기자였던 고나무 기자가 글을 썼어요. 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서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아직 4자리 남았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12월 1일에는 색채심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진행하는데, 세상에 색채심리 오픈 땡 끝났어요. 정말 리스본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끝나더라고요. 마감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사연 받기로 했는데 안 오네요, 사연이. 붙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말. 트윙클레이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붙이지 못한 편지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춘기 시절 안 좋은 형편에 과외시켜달라고 했던 건 괜한 제 투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살 부려서 미안하다고요. 그때 엄마가 아파서 병실에 계셨는데 링겔대 위에 있던 과외 구인 쪽지가 미안했다고요. 제 마음 덜고자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매번 퉁명스러워서 미안했고 모질었던 딸이라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도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테인클레이님, 사춘기 시절에 땡깡 부렸구나. 이거 방송에서 땡깡 쓰면 안 되는데 유튜브 정말 좋네요. 땡깡 막 써도 되고. Just like 허님, 색채심리. 그쵸. 색채심리 오셨었죠. 반지 막 남편분이 만들어주시고 지금 제주도에 가셨던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주도 아베크 다녀오신 사진도 잘 봤고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제주도 아베크 사장님이 아니 리스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결이 곱냐고, 정말 예쁜 사람들이라는 말이 저기 어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오른대나? 뭐 그러면서 우린 보통 목구멍까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하여튼 저 내장 깊숙이부터 예쁜 사람들이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렴요. 리스본 사람들 정말 좋죠. 플라워 606에서는 대구에도 리스본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진짜 그런 날이 올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연 안 주신 관계로 붙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말은 이쯤에서 끝내고요. 테인클레이님한테는 컬처드 커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다른 책들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었죠. 5,000번의 생사, 미야모토 테루 책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책도. 여기 미야모토 테루는 환상의 빛. 환상의 빛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 금수, 풀꽃들의 조용한 맹세, 반딧불강 이런 책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끼는 작가고요. 미야모토 테루의 골수 팬들이 저희 서점 단골 중에 많이 있어요. 5,000번의 생사는 소설집이거든요. 단편이 9개 들어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토마토 이야기라는 책인데, 소설인데, 토마토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니려면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열흘간의 알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스팔트를 까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 때 밤에 도로 정리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방에 눕혀놨는데 누워가지고 토마토가 먹고 싶다고 토마토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무도 안 사주는데 이 주인공이 이분을 위해서 토마토를 사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쪽지를 주면서 이 편지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알았다고 하고 뒷주머니에 이제 편지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주인공이 그분이 보내준 편지를 붙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머니에 그 편지가 없는 겁니다. 이 대학생인 주인공이 편지를 찾아서 막 헤매요. 공사장을 막 다 뒤져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선가 빠졌는데 그게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있던 게 빠졌을 현장. 가보니까 이미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이거 걷어내 달라고, 이 안에 중요한 편지가 있다. 저 고인이 남긴 편지가 있고 나는 그걸 붙여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알바비 100배 정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스팔트를 파낼 수 없어서 파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광고회사에 취직한 다음에도 아직도 그 남자가 토마토를 손에 쥐고 있고 눈물을 머금은 채 편지를 보내던, 편지를 자기한테 전달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로 얘기가 끝나요. 대단한 사건이 아닌데도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하긴 대단한 사건이긴 하죠. 근데 엄청나게 생생하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작가예요.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집 5,000번의 생사. 강렬합니다. 김지혜님께서 영화 환상의 빛을 보고 나서 고정된 장면의 아름다운 영화에 넋을 놓았다가 슬픔이 확 몰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영화 환상의 빛은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다른 영화들이 더 대중적으로 인기였지만 저한테는 환상의 빛이 최고의 영화예요. 옛날에 개봉했을 때 못 봤고 작년, 재작년인가 재개봉했을 때 봤는데 아직도 그 장면들이 생생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의 끝곡을 들으면서 마지막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다 말할까를 왜 골랐냐면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이석원 작가의 새 책이 나왔어요. 이 책 읽다가 오늘 주제랑 맞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 얘기하려다가 생각나서 이석원 작가 노래를 들을까 하다가 150페이지에 보면 나의 행운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11년 만에 내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곤 11년 반 만에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 자, 그럼 잘 지내고 10년쯤이나 뒤에 또 우리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맞죠?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또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지금 계절과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라는 사연들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다 좋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안에 이런 그리움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겠죠? 언젠가 그저 그리움으로 남게 되더라도 지금 열심히 사랑하면서 또 일주일 즐겁게 보내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즈.